전 세계 CCTV 시장의 규모는 2033년까지 글로벌 CCTV 시장 규모 규모가 651억 1천만 달러 넘어설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카메라 시장만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133억 3천만 달러로 평가된다. 이런 CCTV를 기술은 앞으로 제 모든 카메라 기술을 제 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좀 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의 가로 세로 높이로 쌓아서 1cm나 0.2, 0.3 좌표 수제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주 지도도 만들고 바닷속 지도도 만들어서 잠수함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배 항해할 때도 쓰고 어군 지도 이렇게 좌표하시면 어디로 물고기가 이동하는지 표시할 수도 있고, 잠수부도 그 안에서 자기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잠수부들의 그 안경에 스크린으로 표시해서 서로 간에 통신을 하거나 위치를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경 같은데 해가지고 물안경에 딱 할 수 있죠. 네네. 스키가 안 들어오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스크린으로 표시해서 이렇게 자기 서로 간 위치를 알거나 통신을 이렇게 물속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유선줄을 달아가지고 밑에서 통신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음파 통신원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바닷속에서는 깊은 데서 음파 통신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신호를 변환시켜서 이게 위성 인터넷으로 가서 신호를 다른 전파로 바꿔서 그거를 전 세계에 전송할 수 있다. 카메라 달아가지고 카메라가 다 실시간으로 바닷속 찍고 유선줄을 500m, 1km 달아가지고 부표 방식으로 거기서 해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 뭐 잠수함이나 이런 플랫폼에도 1km, 2km, 500m 해가지고 쭉 올려가지고 카메라를 360도로 이렇게 탁탁탁 보고 위아래까지, 그래서 위성통신이나 위성방송도 청취할 수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잠수부들도 이렇게 실시간 카메라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것을 유선줄을 달아가지고 위성통신으로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바닷속 장면을. 그 안에도 유선줄을 달아가지고 각각 통신을 하는 구조나 무선줄을 달아가지고 무선으로 통신하고 음파 통신하고 이렇게 신호를 변환시켜서 이렇게 부표 방식으로도 띄어가지고 이걸 카메라 바깥에 함수부가 바깥의 장면을 볼 수도 있어요. 카메라 이렇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그래서 어떤 잠수함에 360도로 이렇게 카메라 찍는 것, 또는 카메라 모듈이 이렇게 그 렌즈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각도별로 찍거나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통합해서 찍거나 와이드한 화면을 만들 수 있다. 360도 카메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스마트폰도 앞뒤에 이제 카메라가 있지만 동시에 찍는 구조는 없어요. 동시에 찍는 구조를 만들거나 카메라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사방을 감시하는 장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스마트폰에도 전파를 쏴가지고 경보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CCTV나 이런 데도 카메라, 기타 다른 카메라 구조도 이렇게 군에서는 좀 출력이 좀 세야 되겠죠. 멀리까지.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만 보지 말고 경보 기능을 전파를 쏴서, 전파가 뭐가 됐든 적외선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경보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야간에는 적외선이는 못해 다른 뭐 전파 종류가 많으니까. 그래서 경보 기능을 주시면 또 확실할 거다. 군에서는 좀 출력이 좀 세야 될 거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열화상 드론 작전할 때도 열화상 카메라를 해서 밤에 야간 작전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요. 드론은 약간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제 방식으로 운행을 합니다. 근데 밤에도 야간 작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좌표 수제 방식으로 이렇게 경로를 설정해서 움직이면 부딪힐 일도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입체면 딱 피하면 되니까 입체면 피하는 기술도 쓸 수 있어요. 그것은 로봇이나 차량, 진공청소기 같은 것, 입체면 피하는 그런 기술을, 본물에 부딪히지 않는 기술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하고 그것도 이제 경보 기능을 전파로 주거나, 좀 더 비싼 거는 약간 향후 이제 그렇게 발전하겠죠. 디지털 전파를 아주 고가는 아니더라도 싸가지고 사물을 분별하고 그것까지 같이 이 카메라나 열화상 카메라에 할 수도 있어요. 가로 세로 들어 좌표 수자 방식으로 카메라나 열화상 카메라 하는데 어디서 경보가 물렸는지를 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직접 여기서 소리 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소리를 전송할 수 있고요. 이런 CCTV나 이런 데다가도
데다가도 또는 경보기 같은 데다가도 CCTV 이런 데다가 서로 간에 쌍방향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해서 통신할 수도 있습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앞으로 모든 걸 보게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래서 드론 같은데 이런 카메라를 달아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저 방식으로 모든 사물을 인식하고, 이건 앞으로 로봇이나 자율주행 차량, 자동 전투할 때 쓰는 기술인데요. 사람 차량을 이렇게, 사람 같은 것도 좀 해상도가 좋은 것은 눈, 코, 입, 얼마 이렇게 사람을 각각 구별할 수 있어요. 색깔 정보도 여기 위치에 이 색깔, 여기에서 이 색깔, 이렇게 색깔 정보도 정확히 구분할 수 있고, 군복 아닌 것과 군복 입은 사람만 어떻게 딱 살상한다든지, 사람 차량 이런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 일련번호를 따라서 추적합니다. 그래서 5군데 찍어주면 두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살상하거나 차량을 폭파시키거나 이렇게. 그래서 전투 모드를 5개, 10가지 자동 전투할 수 있는 모드를 줘서 그것을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전투를 하면서 새로운 전투 모델이 나오면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그것이 1번 순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투를 학습하면서 성장합니다. 이런 것을 우크라이나 시내하고 안두릴에서 하시던데, 이것은 제 기술, 미국 업체죠. 제 기술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드론을 조정할 때 어떤 보통 라디오파를 통해서 하는데, 서로 암호가 틀리면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적군이 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 암호가 삼성페이에서 전파했던 비밀번호 따라 현관문 개폐, 자동문 개폐에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건 제 기술을 침범하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로 암호가 맞아야지 통신하는 기술을, 얼굴이 암호가 될 수도 있다 그러죠. 얼굴이 암호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얼굴에다 동작 방식을 추가로 한다든지, 이렇게 그날의 암호로, 또는 열려라 참깨 음성 방식을 같이 동원할 수 있다. 비밀번호 방식도 할 수 있다. 이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를 이제 드론 움직이거나 차량 또는 컴퓨터, 어떤 데스크탑, 어떤 노트북, 이렇게 스마트폰 움직일 때도 이게 사용하거나, 가정 같은 데도 냉장고 같은 데 자기 얼굴만 되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 전투를 합니다. 자동 전투를. 뮤비 같은 데 찍을 때도 그 사람만 특정하면 그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각도별로 찍어줘요. 이게 쓰시면 지가 알아서 찍어준다는 거죠. 그 사람은 이게 되게 일일이 조정할 필요가 없어서 좋죠. 추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 같은데 카메라 달아서 이거를 물줄기를 노수를 달아 놓으면은 거기 청소를 가로 세로 높이로 지가 스스로 좌표를 짜고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스스로 하거나, 건물이 이제 부딪혀서 어느 정도 거리에서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고, 입체니까 안 부딪혀요. 그래서 물줄 이렇게 소방하거나 불을 끄거나 아니면 청소를 해요. MBC 뉴스투데이 어떤 업체 이걸 멋대로 하시든, 이건 전 세계 방산 기술이 앞으로 들어갈 기술인데요. 이것을 드론 아니더라도 비행체 A사 라이다에서 전파를 쏘고 이렇게 할 때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쏘고 송수신합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데도 사람을 인식할 때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로 세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카메라 인식으로 모든 걸 보고요. 자율주행 차량도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물을 각각 구별해서 AI에 될 거니까 그렇게 각각 사람에 대응하거나 각 사물에 대해 각각 대응할 수 있어요. 전 세계 로봇 시장이 크죠. 이 기술 이거 필수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대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차량 같은 것들도 이렇게 데이터 학습 처리를 해가지고, 차량의 크기가 이만하다 그러면 그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다. 나무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가, 보통 사람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 인식을 하니까 이 정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차량이나 사람을 인식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크기가 어느 정도를 것을 데이터 학습을 해서 정확도를 높여줘요. 그래서 카메라 인식만으로도 거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로 세로 높이로 저 방식의 좌표와 숫자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입체냐 아니냐의 기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또는 움직이는 거냐 움직이지 않는 거냐, 또는 움직일 범위와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노인 같은데 몇 미터 앞에 멈춰주라, 이런 것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 프로그램에 넣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호텔 서비스 로봇을 5군데 찍어주면 5군데 배달하고 돌아오거나,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도 10군데 배달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이 기술은 이제 센서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복잡하게 카메라 기술 하나로만으로도 앞으로 이렇게 인공지능을 거기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자동차가 지나가거나, 전투하는 전투 드론, 전투 차량도 스스로 이제 무인 전투를 할 때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게 센서가 필요 없는, 물론 경보 기능도 줄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카메라가 주되게 전투에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카메라나 이런 망원경, 현미경 이런, 그다음에 마운 카메라 이런 것들, 디스플레이 장치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공청소기 로봇 같은 것도 집안에 있잖아요. 원형. 뭐 그것도 카메라 달아서 지가 스스로 집안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움직일 수 없는 거. 책상 다리, 사람 다리 이렇게 안 부딪힌다는 거죠. 이 안 부딪히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자율주행 차량이나 로봇도 사람이 돼서 부딪히지 않거나 건물 부딪히지 않거나 보도블록 넘지 않거나 이런 뭐 그러니까 평면 이렇게 건너는 뭐 그런 거는 이렇게 허용을 한다는 거죠. 되게 과속 방지턱 뭐 그런 거 허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물건을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입체는 아니냐의 기술을 따라 입체만 안 부딪힌다는 거죠. 기술을 하면 낭떠러지 같은 데는 거기 입체가 없잖아요. 그 밑에 빈 공간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인식을 해서 입체가 아니므로 그쪽 부분에 이제 빈 공간으로 인식해서 떨어지니까 이게 각도를 계산해서 안 가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습니다. 바위 같은 것들도 이렇게 다 부딪히면 입체니까 안 부딪히고 회피한다든지, 부딪히면 깨지거나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할 수 있다. 전 세계 진공청소기, 원형 진공청소기 시장 규모를 볼게요. 전 세계 원형 진공청소기 시장 규모는 되게 작네요. 글로벌 진공청소기 시장 규모가 505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2032억 달러로. 진공청소기 할 때 이렇게 흡입을 하잖아요. 그럼 바람을 두 군데, 세 군데, 여러 군데를 내보면 진공압이 세집니다. 저는 모터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도 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연석이 그 원형 진공청소기 있잖아요. 그거를 RC카 방식으로 어른 장난감으로 만들면 전 세계 대박 날 것 같은데, 이거 큰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 세계 카메라 시장과 디스플레이에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수자 방식으로 입체를 만들어낸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 CCTV나 카메라 같은데 쌍방향 마이크 스피커로 대화할 수 있게 하거나 것을 경보할 수 있는, 경고할 수 있는 이런 거, 자동 녹음해서 경고하거나 이런 것을 쓰시면 제 기술에, 또는 그것을 불빛을 번쩍하게 할 수도 있고 사이렌 소리도 낼 수 있고, 이게 경보 기능을 준다는 거죠. CCTV에. 또는 여기다가 사람이 출연할 때 잘 안 보여요. 밤에 이거 딱 불빛을 반짝해가지고 찍는 이 기술도 쓸 수 있다. 또는 모든 전 세계 카메라 시장에서 방산용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망원경 모드 아닌 모드, 그래서 사람이 하듯이 저가의 카메라도 멀리까지 볼 수 있다는 걸 거리별로 CCTV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는 CCTV 이런 데다가도 열화상 카메라 기능을 좀 줘서, 원래는 이제 어떻게 따로 설치를 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그냥 일반 CCTV로 보고 카메라 보고 열화상 카메라 기능으로도 보고, 이 두 가지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밤에도 이게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 밤에는 이게 잘 어두컴컴해 잘 안 보여요. 이거 보이긴 보는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죠. 얼굴 같은 거는 이렇게 확대를 하면 되는데, 전 세계 CCTV 시장에 사람이 출연했다 그러면 그쪽에 그 어떤 전 세계 어떤 차량에 쓰이는 블랙박스나 현관문 비디오나 이런 것도 가능한데, 그 부분을 그 클로즈업에서 확대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찰칵 찍어서 얼굴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 카메라 시장에서 망원경 모드 아닌 모드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저가의 카메라라도 멀리까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전 세계 망원경 시장, 망원 카메라 시장에서 망원경에다가 가로 세로 좌표 수 방식으로 해서 특정 부분을 찍으면 그 현미경이 있어가지고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여주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장치, 모니터나 TV나 모니터나 액정 표시 디스플레이 장치에도 쓸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도 쓸 수 있어요. 현미경을 단다는 거죠. 그래서 망원경 현미경이 두 개가, 망원 카메라 현미경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합니다. 온라인으로 보내갖고 그것을 정보를 받아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제 기술은 제 기술이 되고, 그것은 제 기술이 되겠다. 여기다가 디지털 캠코더를
캠코더 있잖아요. 45,000원, 99,000원 하던데 그래서 적외선 모드를 담아주거나 이게 경보기 기능을 전파로 경보할 수 있는 기능을 달아갖고 CCTV를 대신하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것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저 방식으로 한다. 전 세계 카메라 시장 규모를 볼까요? 전 세계 카메라 시장 규모를 보면 2032년까지 617억 3천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모든 카메라는 망원경, 현미경, 의료 영상 장비할 것 없이 전부 다 제 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도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전 세계 의료 전 세계 의료 전파를 쏠 때도 전파를 디지털로 이렇게 정보를 획득할 전자현미경 이런 데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합사 방식으로 해당되는 곳에 전파를 쏜다는 거죠. A사 레이더도 그래요. 전 세계 의료 영상 장비 시장 규모 이렇게 보겠습니다. 2030년에는 15억 1천만 달러까지 성장할. 그리고 또 이제 의료 영상 장비도 가려되는 그 스캔을 할 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합사방 해당 부분에 정확하게 전파를 조사하거나 뭐 고주파 치료기도 있으니까 그거를 쓰시면 되겠어요. 이거 필수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레이저 시각 장치나 레이저 가공 장비 전 세계 레이저 가공 장비 시장 규모를 보겠습니다. 레이저 절단 기계라든지 가공 시장은 이렇게 좀 커요. 그래서 2032년까지 1414억 달러 성장. 레이저 가공 장비 시장은 좀 작네요. 이것은 그래서 32년에는 이 39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좀 작은데 시각 장치, 레이저 시각 장치 시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330억 달러에서 2030년에 600억 달러로 시각장비 시장 규모 성장할 것. 이걸 어떻게 하느냐? A사 레이더도 동일한데 레이더 소자를 대중소로 넣어요. 레이더 소자를 여기서 넣어가지고 전기를 각각 이렇게 10단계라도 틀리게 강중력으로 주는 기술. 그래서 여러 개로 팀별로 묶어서 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전기를 많이 들 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피복 없이 대중소로 틀리게 주는 기술을 쓸 수도 있다. 또는 실타래 같처럼 생긴 말고 동일한 구리선이라도 두께, 2개, 3개, 4개 이렇게 틀리게 주는 기술을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데는 2개, 어떤 데는 3개, 어떤 4개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것도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이 돼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약간 전기선을 약간 이렇게 업을 시켜가지고 보낼 수도 있어요. 전기선을 이런 식으로 배낭 매듭구조를 해서 전기선이나 통신선, 광선매선 이렇게 쓰는데 업을 시켜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런 고무줄 아니면 이렇게 용수철에도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용수철, 빨랫줄에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밧줄 같은 와이어 밧줄 같은 쓸 수 있어요. 레이저 시각 장치 규모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A사 레이더의 시장 규모가 레이더 전 세계 레이더 시장 규모인데 봅시다. 2030년에 557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A사 레이더 이제 레이더 소자를 대중소로 크기를 틀리게 해서 넣거나 전기를 틀리게 넣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0단계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수많은 파형을 쓸 때 서로 복합적인 파형. 그러니까 이 레이더 소자, 저 레이더 소자를 팀별로 묶어 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양한 파형을 복합해서 써서 전자전화할 때도 있어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만들어 쓰고 팀별로 몇 개를 묶을지는 알아서 결정한다는 거죠. 뭐 어떤 데는 2개, 어떤 데는 5개, 어떤 데는 10개, 100개 이렇게 묶어서 쏘는 방식. 서로 환자에게 어떤 환자 부목되듯이 이 기술은 멀리 가고 전파통신으로서 상대방을 레이저나 전투기 같은 먹통을 시키는 미사일 같은 거 만든 기판을 태워버려요. 지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대로 이런 전파를 이것도 이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쌓아요. 전 세계로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 세로 높이를 잘라서 1cm나 0.1cm, 0.3cm 가로 세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쌓아요. 전 세계 전자 현미경도 가로 세로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쓰고 의료 영상 장비도 디지털로 이렇게 찍거나 이렇게 디지털 전파로 찍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가로 세로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쏘고 화면을 획득합니다. 수술할 때도 가로 세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정확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깊이까지. 그래서 전 세계 의료 영상 장비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 세계 레이더 수장 규모도 큰데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그래서 전파를 전 세계로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4 좌표 숫자 방식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우주 지도도 가능하다. 여기서 뭐 바닷속 지도도 가능, 잠수함이라든지 배가 이걸로 항해하거나 어군 지도 만들거나 잠수부들 이걸로 통신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파를 쏘고 송신하고 수신할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한다. 여기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다 쭉쭉 그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걸어주면 해당되는 주파수 거리가 또 무선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뚜렷하게 잡힌다. 그래서 그게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하냐. 전리층 테슬라의 전기도처럼 그런다는 거. 막대한 전기가. 그래서 주파수를 걸어주면 송수신 거리가 늘어난다. 전파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 소나 같은 기술에서도 이렇게 해당되는 주파수를 탁탁탁 걸어주면 이쪽으로 오고 사람 음도 지붕하거나 도청 기술에서도 해당되는 음을 딱 주파수를 걸어주면 사람 음을 지붕하거나 보청기 기술, 도청 기술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주파수 분석해서 그 사람 다른 다 지우고 이것만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음을 소거하거나 한쪽으로 몰아서 음을 소거하는 기술로 들어가거나 또는 가시광선, 적외선 이런 것들을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그 빛을 유도하거나 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안테나 같은 데도 안테나 시장 볼까요? 전 세계. 전 세계 안테나 시장 규모가 2029년에는 342억 4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자동차 안테나만 해서 41억 8,530만 달러인데 이 안테나를 여러 개 가지는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각각 틀린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뭐 안테나 위성 라이프, 스카이 라이프 뭐 이렇게 안테나다 그러면 미니 안테나를 10개를 놔요. 그래서 각각 틀린 전파를 송수신한다. 또는 몇 개를 동시에 전체를 동시에 송수신한다. 이거는 이제 충전 구조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방향이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송수신한다. 이 기술을 씁니다. 전세 안테나 시장도 앞뒤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360도나 위아래까지도 이렇게 안테나를 이렇게 그런 거 하시면 동시 안테나 360도 안테나를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카메라 시장도 앞뒤로 해서 360도로 찍어주나 위아래까지 찍어줄 수 있다. 레이더도 그러하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것을 통신칩이다 그러면 전 세계 통신칩 시장 규모를 볼게요. 네, 통신칩 시장 규모 2030년까지 117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통신칩에서 대짜리, 둥짜리, 소짜리 이게 그 사이즈를 하드웨어적으로 틀리게 만들어서 일꾼을 늘리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하나의 통신칩에서 여러 개의 안테나를 둬서 수신하게 하시면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나 같은 방향의 전파를 호출 번호만 틀리게 수신한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통신칩에서 정보 용량의 처리를 따라서 잽싸게 다른 통신칩으로 넘겨주는 구조를 갖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감을 잘게 쪼개가지고 동영상 파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100개, 10개로 쪼개서 넘겨줄 수도 있어요. 네. 또는 정보 용량의 처리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CPU도 그렇고 모든 반도체는 이 기술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뭐 D램 같은 데 그렇고 거기다가 그 정보 용량의 처리를 따라 대짜리, 중짜리 써져. 겉으로는 하나지만 안에 20개의 통신칩이 있을 수도 있는 게 그래서 잘게 쪼개서 처리를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그거 안테나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디램 같은 데도 이게 클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통신칩의 시장에 있어서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통신칩도 좌표 압수 방식으로 여기다 탁탁탁 걸어주는 이런 전파를 걸어줘서 수신하는 또는 송수신할 때도 이게 좌표 압수 방식으로 이게 보내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전 세계 D램 시장 전 세계 D램 시장 규모가 보시면은 2030년에 2,086억 7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D램도 겉으로는 이렇게 하나 좀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그러죠. 대중소 숫자를 일꾼을 많이 늘려서 정보를 동영상 한 개당 정보를 100개로 쪼개고 1년번호 암호 설정해서 동시에 띄워줘서 동시에 읽어드리는 기술을 쓰고 그러합니다. HDD나 SSD도 동시에 작은 조각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저장하고 다시 불러드리는 이런 기술 구조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네네. 전 세계 D램 시장에 있어서 이게 겉에는 하나지만 안에는 여러 개로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뭐 정보 용량이 저는 통신치처럼 20개로 하면 대중소로 정보 용량 이렇게 해서 분신술 쓰듯이 여러 개 있는 작은 조각을 띄워주는 이런 동시에 띄워서 동시에 읽는 이런 기술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D램 시장에 있어서 작은 어떤 배터리를 달아서 끊임없이 휘발하는 이런 문제 부분을 그렇죠. 휘발의 문제를 전원이 꺼져도 전원 배터리에서 공급이 되므로 플래시 메모리처럼 사용하는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죠. 캐시 메모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반도체에도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저는 거기다 작은 플래시 메모리를 떨어져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기억을 저장해 갖고 하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 세계 D램 시장에 있어서 낸드 플래시 HBM 전세계 HBM 시장 규모를 봅시다. 그래서 2025년은 58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데 적층은 낸드 플래시나 낸드 플래시 볼까요? 적층을 할 때 자 같은 방식을 2030년까지 72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나 HBM 시장에서 이런 피복이 있으니까 전기가 그 안에 가둬주고 10개를 묶어도 전염이 안 되는 결이 저렴 구조가 뭐가 됐든 낸드 플래시나 이렇게 그 어떤 HBM에다가 이런 저렴 구조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유리석용 코팅돼서나 유리망 코팅이 의류방수제 넣을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실리콘 웨이퍼 만들 때부터 넣을 수 있어요. 그것을 사실은 유리석용 코팅된 사람 유리망을 넣어서 제조한다는 거죠. 이런 내열성이 생긴다는 거죠. 열에 강한.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반도체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전기선을 넣거나 통신선을 넣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가도 저렴 구조를 넣어주고 열이 전염되지 않는 이런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면 열을 높이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약간 비스듬히 쌓아서 열이 빠져가는 구조도 쓸 수 있다. 수직 관통 기술로 쓰는 것을 지금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올린다 그랬는데 그걸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SK나 삼성에서 그것도 제 기술인데 물이 이제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올 때 물통, 콘크리트 물통이든 물통 구조를 해가지고 계단 수직 파이프를 통해서 파이프 압력을 통해서 파이프가 여러 개 있어야 돼. 물을 상류 쪽으로 올려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기술을 쓰시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3D 반도체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수직부터 파이프 안에 전기선 통신선을 넣는 그래서 열이 전염되지 않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그것도 이제 제 기술을 사용하셨다. 그다음에 전 세계 실리콘 웨이퍼 시장 규모를 봅시다. 전 세계 실리콘 웨이퍼 시장 규모 이것은 2033년까지 260억 6,200만 달러 성장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전 세계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어떤
플라스틱 기판, 유리석영 고든 예사라 유리만 골라서 제조하고 또 홈을 파서 이렇게 나노 구조의 홈을 파가지고 수평 수직 터널과 수평 터널을 넣습니다. 또는 그러니까 위에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그냥 위에다가 홈만 파가지고 거기다 전기선 통선을 넣을 수도 있어요. 스위트 수평 터널에 저렴 구조를 줘주고 전기선 통선을 넣습니다. 이것도 되게 큰 시장입니다. 하시면 전세계 실리콘 웨이퍼 시장 규모를 받고 전세계 유리기판 아직은 형성되지 않았는데 전세계 유리기판 시장 규모가 2028년 2023년도에 71억 달러였는데 28, 84억 달러로 확대가 된다. 그래서 글라스 기판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 삼성사, 코닌도 하셔서는 안 되겠어요. 전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워낙에 커서 전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6,559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여기서 2030년까지도 그렇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실리콘 웨이퍼 만들 때부터 이 기술을 유리석영 고든 예사라 유리만 골라서 제조하거나 반도체 밑에 웨이컨 실리콘 밑에 어떤 절연 구조, 뭐 절연 구조가 뭐가 됐든 그걸 넣어준 절연 테이프 방식, 뭐 절연 구조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럼 열이 전염이 안 돼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런 이렇게 웨이퍼를 제작을 하실 때 구리코일 자체에다가 유리석영 같은 예사라 유리막고를 넣어서 제조하고 나노 구조로도 괜찮은데 대중소 등에서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액상을 덮어서 그렇게 해가 그걸로 이제 반도체 회로 또는 구리코일 동판 같은 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되고 철도 돼요. 다른 금속 다 됩니다. 이 방식은 합성섬유 실내에서도 되고 고무판, 플라스틱판에도 동일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액상을 덮어서 유리석영 같은 예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 이거는 부식이 잘 안 돼요. 이것도 이제 쓰시면 구리코일 시장이나 반도체 회로 시장에 들어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태양전지판도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에서 어떻게 그 전기를 딱 걸어주면 전류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하냐. 테슬라 전기요도처럼 막대한 전기가 빛을 유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류를 딱 걸어주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예요. 피복 없이 그럼 주파수 공식으로 걸어주면 이것이 이 안에 알갱이들은 대중소 등선목판에서 열이나 전기나 냉기를 가두는데 이렇게 전기가 그 안에 가두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MLCC 기술에도 들어가고 이걸 금속 어떤 저렴 구조를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배터리로 MLCC 기술 콘덴서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구리바에다 구리 코일을 감아서 그걸로 이제 배터리를 만들거나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연구 자석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아서 그걸로도 콘덴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걸로도 이런 데 넣어가지고 모듈로 넣어서 건전지로도 사용할 수 있다. 아니면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거를 전류를 흘려보내면 전류를 생산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금속 콘덴서의 개념 자체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시장 규모가 워낙에 커서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텅스텐을 좀 무겁기 때문에 열이 축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약간 얇게 만들어주거나 텅스텐 구리화금으로 만들어주거나 약간 거기다가 구리선이다. 구리를 약간 두텁게 해서 텅스텐을 대체할 수도 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낸드거든 전 세계 그 2차 전지의 그 양극재 서로 금속이 전도도가 틀려서 화재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같은 금속으로 발열 화재, 스파크 일어난다고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해야 된다는 이거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 어떤 그 PM 반도체, PM 반도체에서도 또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반도체 시대 2024년 6,559억 달러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 1위인데 거기다가 서로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스파크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발열의 원인이 되고 같은 금속으로 대중성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것을 약간 카페시타나 트랜지스터를 금속을 약간 두텁게 해줌으로써 그 부분에 어떤 전기가 축적되는 구조를 나누거나 그것을 전기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시잖아요. 그거를 4개의 조각으로 나누거나 8개 조각으로 나눠서 경우의 수를 늘리거나 이렇게 저장 구조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PM 반도체에서도 할 수 있고 펠티어 소자에도 할 수 있는데 금속은 여기 얇고 여기는 두터운 거를 한쪽으로 전기열 냉기를 흐르게 하거나 거꾸로 배치해서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 기술이에요.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펠티어 소자 기술에도 쓸 수 있겠죠. 전 세계 펠티어 소자 기술, 전 세계 펠티어 소자 기술이 소자 시장 규모 뭐 그렇게가 크진 않네요. 펠티어 소자 열전 소자 규모인데 이것도 이렇게 2030년에 16억 달러 이렇게 그렇게가 크진 않은데 이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그 건전지 같은데 제가 이게 뭐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 때 이 건전지 시장에 있어서도 이게 꼭지가 이것 때문에 카페시타가 돼서 이쪽으로 전기 방향이 흐른다 그랬죠. 이거 똑같은 꼭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 일, 이거보다 약간 더 큰 꼭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이쪽으로 방향을 흐르게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꼭지가 자동차 1차 전지, 2차 전지 상관없, 납축 전지, 뭐 2차 전지 상관없이 자동차 전지라든지 꼭지를 음극재, 양극재 여러 개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견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한 개 꼭지 연결할 때 2개, 그 밑에는 배터리가 다 달려 있다는 거죠. 그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다. 그다음에 모든 건전지나 1차전지, 2차전지였다. 절연 테이프 방식이라도 절연 구조를 주면 방전이 잘 안 된다의 기술을 사용하시면 오히려 방전이 잘 되잖아요. 납축전지 같은 데도 파워뱅크에도 쓸 수 있고 이런 건전지나 모든 전리 그거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여기다가 정회전 역회전 이게 꼭지가 2개 여기도 2개라고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다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이쪽은 하나만 연결하고 이쪽은 2개 연결해 2개 연결한 쪽으로 전류가 많이 흘러나오면 방향이 그쪽으로 바뀝니다. 또는 여기가 전기를 하나 걸어놓고 여기 2개 걸어놓으면 여기 2개 쪽으로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전선은 하나만 연결하고 여기도 하나만 연결하고 전류의 이게 이제 똑같은 꼭지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이쪽은 오프시키고 이쪽은 언시키면 이쪽으로 방향이 바 이쪽으로 오프시키고 이쪽을 언시키면 이쪽으로 방향이 이 정회전 역회전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에 이거 되게 뭔가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전 세계에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DRAM 시장 규모도 그렇고 CPU도 GPU도 다 동일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겉으로는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안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20개, 30개 있는 것처럼 정보 용량을 따라서 소프트웨어적으로 20개 있는 구조. 이건 CPU나 GPU 모든 반도체에서 이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HDD 전 세계 HDD 시장 규모를 말씀을 드릴게요. 2030년에 이 280억 4,5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HDD를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작은 미니도 있을 수 있으니까 미니 랩탑도 쓰잖아요. 그래서 미니 컴퓨터도 그러니까 작은 규모도 있어요.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모듈로 그중에는 크기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각각 저장한다의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플래시 메모리를 좀 탑재해서 급한 저장은 거기다 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것을 저장하는 기술을 쓴다. 그러면 이제 하드디스크가 아니더라도 플래시 메모리 이렇게 SSD 시장 규모를 볼게요.
SSD 시장 규모는 2025년, 2032년까지 820억 달러 증가한답니다. 그럼 이거를 뭐든 그 이 SSD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하드웨어적으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여러 개로 만들어 놓고 정보 용량의 조리를 따라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넣어줘. 폴리팅 게이트도 대자리, 중자리, 정보 용량을 이렇게 나누고 정보 용량의 처리를 따라 그 하드디스크로 하드웨어적으로 나눈 것을 다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해서 분신수 쓰듯이 내용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막 10개 있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이것은 HDD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HD도 내부 안에서 이렇게 분신수 쓰듯이 겉으로는 이제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거나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드디스크로 만들거나 SSD도 동일해요. SSD나 HDD 기타 다른 저장장치한테 플래시 메모리를 앞에 탑재해서 급한 저장을 거기 하고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하시면 모든 저장에 있어서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저장에 있어서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SSD는 디램에다가 약간 이렇게 배터리를 달아주거나 플래시 메모리를 달아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플래시 메모리에다가 약간 디램 구조를 좀 같이 미니로 탑재를 한 이런 제품도 나올 수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SRAM이라든지 이랬던 캐시 메모리에다가 배터리를 달아준다든지 플래시 메모리를 달아준 CPU에다가 거기 발열이 좀 심하게 약간 떨어져가지고 플래시 메모리를 달아주거나 병렬 처리 연산 CPU를 따로 만들어서 AI 칩으로 사용한다.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이디어 개념 자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플래시 메모리를 내서 넣어줘가지고 거기다가 캐시 메모리에 있는 거를 사용하셔도 되죠. 캐시 메모리에다가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그것을 거기다가 넣어줘도 되지만 이게 플래시 메모리를 아예 넣어가지고 작은 미니 구조를 결합해서 그걸로도 부팅 프로그램을 가장 컴퓨터의 기초 화면을 띄우는 거를 넣어준다는 거죠.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게 좀 복잡한 프로그램 가동. 그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유튜브, 안드로이드 이렇게 윈도우 이런 거 이런 그 안드로이드와 이렇게 구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는 이제 선택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속도를 빨리 하는 부팅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네. 낸드 시장 규모가 이게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어요. 네.